오늘은 예, 그 18탄입니다. 예, 어느덧 이제 18탄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제주에 이주하신 분이시긴 한데 원래 이제 고향이 서귀포신 분을 모시고 그 서귀포 제주도 내에서 서귀포에서 살아가려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뭐 제주 지역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뭐 산남 지역, 산북 지역이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그 두 지역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길지 모르겠지만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에서는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 제주를 관광하면서 뭐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서귀포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관광적인 측면이나 농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일단은 명칭은 이제 선생님으로 통일을 하고요. 예, 선생님의 본인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귀포에서 낳고 서귀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 제주시에서 입시제도에 의해 가지고 예. 제주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예. 졸업하고 난 후에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예. 지금은 부친이 경영하던 회사를 맡아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송형록이라고 합니다. 네. 예. 뭐 조금 더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차차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대표님께서 이주를 하신 지가 제주도에서 나고 하셨지만 이주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22년 됐습니다. 22년이요? 네. 그동안 또 서귀포도 좀 많이 변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걸 체감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이제 삶의 터전으로서 이제 서귀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은 바, 또 이제 보게 된 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서귀포 시내에는 낮에도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 예, 없습니다. 예. 그게, 저는 이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시 규모다라고 했을 때, 저도 직접 가서 이제 봤다기보다는 서귀포 출신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서귀포에서 거주를 하고 제주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출퇴근하는 이제 젊은 분 이야기 듣기로는 서귀포 시내 젊은이들이 낮에도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사실인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대학이 없고 그다음에 직장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농어촌에 근무하는 1차 산업의 비중이 37%이기 때문에 37%나요? 네. 삼북은 한 15%?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37%면 엄청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요즘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런 게 없잖아요. 관심이 별로 없죠. 일단은. 그리고 또 수산업을 하더라도 다 배 타고 나가니까 또 그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외국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이 없고 그러기 양식장도 마찬가지고. 양식장도 마찬가지. 전부 다 낮에 일하는 그 흐름이 회사나 이런 그 사무실 구조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학교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낮에는.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은 제주시로 유학을 간다. 구 서귀포 시내 학생들은 지금 서귀포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부 가요. 아, 그래요? 네.
옛날은 왜 상위권 학생들이 입시제도에 의해 가지고 제주시로 가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전부 다 서귀포에 남아 있고 단지 성산, 표선, 예. 남원, 예. 안덕, 예. 대정 여기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제주시의 고등학교를 가죠. 그러니까 이제 시골 지역이죠.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시내로 가는데 네. 서귀포 시내가 아니고 제주 시내로 간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 부족한 학생은 제주시에서 와요. 연합고사 떨어진 학생. 그런 식으로 예. 또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제일 풀 문제예요. 지역의 고등학교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구 서귀포 시내에 어떤 학교들이 있죠? 남주고등학교, 예. 삼성여고, 예. 그다음 서기여고, 예. 서기고등학교, 예. 4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요. 예. 구시가지의 예, 학생들은,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다 그쪽 고등학교로 간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 제주시에 비해서 학생 수는 떨어지지만은 입시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많이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학생 대비 수시 입학자를 보게 되면은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동소이하게 제주시하고 같아요. 저희가 서기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가 10%가 중상위권 인서울 진학하고요. 삼성여고가 9%, 대부분 10% 선에서 이루어져.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6%에서부터 12%까지 다 돼요.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퍼센티지로는. 그거는 저는 또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적어서, 인구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숫자만 봐서 그렇지 비율로 따지면 똑같다. 오히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돌려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과 관련된 경쟁이 조금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는 경쟁이 제주시가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제주시권이 좋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수월해요, 들어가기는 수월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에 대한 결과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는 제주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상위권 대학교 가는 거는 같아요. 거의 이제 비슷하다. 네,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서귀포에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과 직장인의 거주지는 제주시이며, 제주시 맞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근무해요. 그래요? 이거 뭐 제가 알기로는 10% 아닌 것 같은데. 다 대부분 서귀포 시내에서 근무해요, 공무원분들이. 거주를 하면 거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일부분 간부분들이나 내지는 도청하고 시하고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교류하면서 하는 그런 파트만 일부분 제주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대부분 서귀포에서 다 근무하고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또 제주시가 이제 산남북 간의 어떤 격차라고 했는데 제주시가 급격하게 지금 뭐 많이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팽창하고 있는 반면에 서귀포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축소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의 서귀포 그리고 지금의 서귀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예전에 서귀포 하셨던 분들이 체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제주시가 문화예술, 그다음에 체육,
그다음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학교 같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게 이주가 그렇게 편리를 위해 가지고 가는 것이죠. 생활적인 측면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골에서 분홍들도 많아요. 맞죠. 제주시 가서 집을 구입하거나 다 사죠. 신축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분홍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성장하고 또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예, 서귀포는 대학이 또 없고 그렇죠. 대학에 대한 부분이죠. 고등 교육기관이 부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부분이 많죠. 어쨌든 교육적 인구적인 측면이. 그래서 그건 옛날 농수학부가 서귀포에 있었어요. 네. 그걸 가져가 버렸거든요.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차 산업이 편중되어 있는 곳에 그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어우르면서 커나가야 되는데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 제주농대에 땅을 내놓은 사람들이 다 기부채납한 분이 서귀포의 땅들을 발전하기 위해서 다 내놓은 건데 지금은 다 국가 땅, 문교부 땅이 되버렸죠. 교과부 땅이 되버렸죠. 체감하게 되는 어떤 서귀포의 변화, 뭐 그런 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서귀포가 한참 이제 융성할 때 하고 지금 이제 뭐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서귀포하고의 딱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서귀포가 크게 변화한 건 없다고 생각돼요. 제 생각은. 왜? 주로 밀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때는 공부시킬 때는 제주시나 서울로 보냈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서 키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교 가게 되면 제주시나 서울로 가고 그때 당시는 고등학교 때 일부 보냈다는 거죠. 유학을. 저도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니까. 1년에 남학생인 경우에는 한 30명, 서귀포 시내에서 여학생인 경우는 뭐 한 20명 정도, 한 50명 정도가 매일 가는 거예요. 출퇴근은 학교 왔다 갔다 통근버스 타고? 아니요, 하숙. 하숙식으로요. 자취. 이런 형태로 서귀포 구시간권 중문 빼고. 그래서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서귀포는 이제 이 기존의 고등학교들이 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가요. 한때는 서귀포가 도내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교였죠. 지금도 그렇게 전국에서 수능 16등 평균이 잘 해요. 근데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쪽이 더 파이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서귀포 시내 그 파이도 커지고 제주시의 파이도 커지는데 서귀포가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로 작다 이거죠. 하지만은 그게 미래에 살기 좋은 곳으로 어느 것이 나을지는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주시가 잘 산다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사람이 적어도 적은 만큼 보존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감이 있을 거고 공동체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인구가 많아야 된다. 물론 경제적으로 이제 흘러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생산, 유발, 등등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표님 말씀에 따르자면
그러면 제주 서귀포시가 뭐 위축됐다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약간은 이제 조금 그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사회고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도시처럼 제주시처럼 이렇게 복작복작한 이런 게 원래부터 좀 없었다. 그 이야기가 맞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뭐 갑자기 뭐 사라지거나 뭐 제주시로 막 갔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나마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이제 지역에서 그 실력 있는 학생들이 또 계속 모이고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 뭐 그 의미로서 좀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서귀포에 그 위축됐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귀포가 바나나도 했었고 파인애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쭉 그렇죠. 해오고 작물들. 지금은 이제 한라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귤이 20년 전, 30년 전 가격이나 지금이나 예? 10개에 1,000원 하는 거 그대로다는 거죠. 화폐 가치는 엄청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서귀포가 1차 산업을 계속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거예요.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고부가치 상품을 개발을 해온 게 한라봉이나 망감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건 농업의 특성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두 시간에서 되는 그쵸. 그런 것들이 아니고 1, 2, 3년 뭐 기다렸다가 이제 그렇죠. 심어놓으면 진행되는 게 농업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 일리가 있으시네. 농업 기반 도시이기 때문에 좀 지금 뭐 FTA다 뭐다 계속해서 농업만 죽이는 식으로 나갔는데 타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농업이 37%긴 해도 그래도 관광적인 부분이 또 지탱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도 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은 그 서귀포 신문사 대표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이제 교육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제 계신데 이런 이제 서귀포와 제주의 어떤 비대칭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교육 이런 이제 삼남 삼북 간에 이런 격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파이가 이제 제주시가 많이 커졌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원인이 교육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 교육발전기금이라고 하는 이 사단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인가요? 재단법인에서 하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신문사는 이제 한 16년 됐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선후배들하고 지역에 뜻맞는 그 청년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처음에 힘들었죠. 예. 그러다가 중간에 한 3년 정도 제가 맡아가지고 하면서 많이 일단 경영적인 측면에서 3년 동안 150만 원을 흑산했어요. 그리고 신문이 계속 갈 수 있게끔 털을 만들어주고 지금은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부 신문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기사거리가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구나. 전부 그 집중이 뭐 제주신문, 재민일보 뭐 그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가 하면 전부 제주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제주시 이야기만 있는 거죠. 제주시의 소리지 서귀포의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 맞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신문이 생기니까 일부 일간지에서 서귀포 면을 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거리가 없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지금 KBS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서귀포 소식이라고 해서 별도 코너를 마련해서 그 뉴스 보도하는 식으로. 그런 팩트를 자꾸 해줘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꾸 묻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자분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보도자료만 갖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육발전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서귀포시는 자치권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다 도지사로 넘어갔죠. 예. 모든 게 정권이. 예. 그 전에 시장 직선제하고 이렇게 할 때는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시 자체에. 있어서 기금도 10몇 억이 있었고.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돼가지고 교육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전부 장학기금인지 인재육성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육지원과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쭉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서귀포는 당연히 교육의 사각지대가 행정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창호 시장께서 오시면서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또 전임 시장님이시죠. 예. 제가 건의를 드렸고 또 지사님도 지금 현직 우지사님도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교육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공약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냐? 예산도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기금이 필요하다. 일어서기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또 아이들한테 마음을 주기 위한 그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거, 선생님들한테까지. 그래서 교육 주체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일종의 그 기금이 있어야 장학금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요거는 조금 평소에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예전에, 지금 도지사 밑에 이렇게 있기 전에, 예전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이게 어떤 식으로 있었나요? 그러니까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남제주군? 그러니까 서귀포 시내를 빼고 여기서부터 좌에서 우까지 지금 있는 경계선 나머지가 전부 남제주군이었나요? 읍면이 남제주군이었죠. 남원, 표선까지 전부 남제주군. 남원, 표선, 성산, 그 다음에 대정, 안덕. 5개가 남제주군. 시만 빼고 무조건 싹 다 들어가네요. 네. 지금. 거기가 8만. 그 다음에 서귀포 시내가 8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16만. 16만. 네, 현재.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어쨌든, 특별자치도라는 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항상 실험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험도. 왜냐하면은, 지방자치 20년에 우리가 3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항상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에 이제 집권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자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멋있게 해보려고 이제 자치도를 택한 거고, 두 번째는 산업의 불균형이 다 중앙으로 돼 있다. 그렇죠. 지방에 점점 어려워져요. 나름대로 요즘은 부지런히 지방자치가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해보려고 이 사업 저 사업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세수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맞아. 적자고. 세 번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전부 그 대학이, 그 다음에 중앙부처가, 전부 브레인들은 서울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똑같은 문제가 제주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의 세 개의 문제 중에 사람은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게 이제 기금 같은 거, 음. 그 다음에 공동체에 또 다른 어떤 팩트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의 인재 육성 자금이나 그 다음에 장학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권을 가진 데서는 시장님이나 군수 이런 분들이 공약을 걸고 나오죠. 그래서 100억을 쉽게 모아요. 자, 우리는 그나마 이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조금씩 모여가고 있는데 지금 몇 억 정도 모셨어요? 이제 보조금 포함해서 38억 1년 6개월에 38억. 예. 아.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뜻이 되니까 이게 지사님도 교육감님도 이렇게 해서 동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문제를 어쨌든 교육 문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자 이런 것들이죠. 인재가 유출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인재가 지역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나가서 글로벌 인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곳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굳이 제주시 보내고 서울 보내고 어린 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같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는 청소년기는 커져야 되는데 그 전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죠. 지금도 특정 직업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은 의사분들은 대부분 제주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경제적으로 조금 강한 분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경쟁으로 가면은 또 다른 좋은 결과를 얻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데 제 생각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경쟁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시골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성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잘 할 수가 있다고요. 네? 중마고 달리 중마고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한국 사회의 그 독특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당 같은 거 이게 정말 학교죠. 네. 그렇죠. 지금 뭐 굉장히 이제 경쟁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교육 때문에 이제 뭐 이사를 하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발생하는 현상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예,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 산업하고 뭐 1차 산업이 밀집해 있는 이제 서귀포다 보니까 평균 임금을 연 기준으로 볼 때 한 100만 원 정도 더 높게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그 급여가 더 높은 것으로 연봉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은 높은 데 반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게 좀 큰 문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마찬가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혹시 젊은이들이 창업한 어떤 케이스나 아니면 어떤 뭐 새로운 모델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런 거를 좀 발굴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1차 산업 위주의 1차와 3차 산업을 주의하다 보니까 이게 창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장 동력이 그렇게 쉽게 오는 그런 그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호텔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많이 하긴 하는데 제주의 그 젊은이들
호텔이나 이런데 이 특급 호텔, 대기업 호텔들 보면은 여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관리직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예.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호텔맨 같은 경우도 예. 실습을 오더라도 다 왜 외지에서 가지역에- 오고 있어요. 그 실습 온 친구들 중에 우수한 인재들이 또 여기 남아서 기숙사나 이런 데 살고 결혼하면은 제주시에서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예. 도시화 내지는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신라나 롯데 이런 쪽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숙사 생활 젊을 때는 하지만은 결혼을 하면서는 여기서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제주시로. 신제주나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고 또 여기 있는 친구들이 급여가 높고 이런데도 그런 걸 두드리거나 또 지역사회가 그렇게 자꾸 협조해가지고 그 일거리 창출을 잘 못하는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좀 저도 눈에 좀 보이는 게 젊은이들이 되게 좀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이라는 게 예. 잠만 잠만 자는 곳이 아니고 추억과 낭만을 주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호텔 하면 잠자는 곳이다. 그다음 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부터 좀 약간 낮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 그레이드의 어떤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예.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이미 바뀌면서 기존의 틀을 쉽게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전 지역 우리 지역에 이제 이전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뭐 사회공헌으로 다음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채용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선례를 남기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또 우리 노력도 있고 또 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또 지역의 강점을 살려낼 수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네. 제주시도 있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텔 관련된 거면 호텔 관련된 학과 이런 거 뭐. 그래서 뭐 전문학교도 있고 제주학교도 있는데 거기서 취직해가지고 여기서 프로답게 근무하고 이런 그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업교육에 대한 진로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교육을 시켜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인드 자체나 이런 것들. 안 그래도 사실 이제 작년에 교육발전기금에서 했었던 그 프로그램들 TV에 많이 언급이 이제 됐었는데 그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에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진로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조금 더 바짝 공부시켜가지고 그건 하는데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떤 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직업 체험들 이런 거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걸로 어느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아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작년에 해보셔서 좀 어떠셨나요? 그런 부분은? 작년에 진로직업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작년 중고등학생 대상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좀 어렵긴 어려운데 올해는 좀 잘 해보려고 컨벤션에서 지금 도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선생님들이 진로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일일이 직업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재능 검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원하는
파트가 맞는가에 대해 가지고 짜서 컨설팅을 받고. 네. 네.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전혀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권유는 이쪽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대학이 쉽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하고 이상하고의 어떤 괴리감 이런 게 본인은 인문계인데 자연계에 가면은 대학교 가기 쉬우니 그쪽으로 이제 권유를 해버려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몇 번 봤고 그 다음에 예체능 쪽은 제주도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야기 있죠. 예술고도 없다.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작년에 대중문화예술 캠프를 했는데 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 지역 선배들, 영화 감독, 그 다음에 연기자, 극작가, 그 다음에 실용음악 하는 분들 한 20명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원포인트 레슨도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5점 만점에 5점. 모든 학생이. 그래서 원래 다시 거기에 붙여가지고 뮤지컬까지 해가지고 8월 달에 하는데 150명 모집했는데 300명이 들어와서 엄청 많이 그래서 지원했네요. 일부는 하는 수 없이 자기소개서 하고 지원 동기에서 한 100여 명 이상은 떨어뜨리고 내년 봅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네, 거기에서 느끼는 거는 이런 세분화된 진로 관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제주도가 교육이 원래 이렇게 이제 경쟁적이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역사책에선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주도는 원래 조선시대 때 그 이후로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다. 특히 해방 후에. 그래서 이제 기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봐서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행정에서나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건립하고 하는 거는 제주도를 따라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봤을 때 이런 지금 교육발전기금이나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뭔가 이제 인재를 길러내야겠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번뜩 좀 든 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돈을 모아가지고 자금을 주겠다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이제 육성 프로그램으로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는 측면이죠. 좀 더 이제 프로그램이 더 많나요? 프로그램 원래 이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 그 중에 저희는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문학 강좌, 그 다음에 토요 텃밭 운영, 그 다음에 논술. 사실 서귀포에서 수리논술이나 이렇게 하기가 또 어렵고 그쵸. 학원들도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서귀포에서 점점 떠나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제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주시에 보내버리면은 선생님들이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서귀포에 발령을 받으면 그땐 출퇴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들도 꼭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교류가 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시골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냐? 스승이 없거나 선생님이 없는 동네는 그 배움의 어떤 죽어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자존감, 아이들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서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감을 잘 해드려야겠고 또 그 선생님들의 그 의식구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뵙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스웨덴하고 핀란드의 학교를 모 의원님하고 같이 자비를 들여서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니까 학교가 여러 가지 종류예요. 미래학교, 종합학교, 직업학교, 뭐 청소년센터, 그 다음에 무슨 학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학교 해가지고 있는데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봐야겠다. 그래서 첫 사업으로 기금에서 선생님 연수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가는 걸 알고 9일 동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선생님들 좀 지역의 선생님들을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보냈죠. 보낸 이유는 그 선생님들이 풀어놔서 아이들한테 가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안을 해주셨는데 청소년의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소년의 목소리. 네. 각 학교에 반에서부터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모아서 학생회 자체에서 거기에 우선순위 되는 거를 해결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10학교가 31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학생이 직접 나와서 두 학교는 발표를 했는데 다른 학교는 이제 선생님들이 대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너무 뭐랄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의 어떤 창의성이나 참여도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퍼펙트할까? 중학생 부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자주 해가지고 민주적인 어떤 시민으로서 잘할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보통 이제 지금 공교육이 부실하다 해가지고 사교육적으로 다들 의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지역에서 공적인 어떤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특히 이제 중심지로 계속 유출되고 하는 어떤 자원이나 또 뭐 인재라든지 이런 것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인데 특이한 케이스네요.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래서 바로 그 연수 갔다 온 선생님들이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들끼리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걸 진행을 하면은 지금의 학교 문제, 왕따 문제, 폭력 문제, 이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걔네들 문제는 우리가 지켜봐주고 도와주기만 하고 그들 스스로 풀어야 할 수 있는 거. 공부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어떤 기금의 마음입니다. 네. 스스로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이제 불러 모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꼭 이제 필요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서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어떤 거리감이 서울 강북하고 천안 정도의 느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웃긴데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40분에서 1시간인데 이제 느낌을 보자면 이제 이런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인데 제주시로 모든 것이 집중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서귀포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소외감 또 이런 것 아니면 불편 좀 더 나아가자면 위기감 이런 것이 있나요? 많이 그런 생각을 갖죠.
갔는데 제 생각은 여기에서 이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현대 사회의 어떤 문화를 전부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끼리 공동체에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들면은 시정이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NGO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제주시에 있는 어디 기관에 가서 뭐를 배우러 갈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 있는 선생님을 초빙해서 뭘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시리 같은 경우에 아주 어느 지도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가시리 마을을 공동체를 좀 바꾸고 그다음 마을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 살리기가 사람들의 어떤 옛날에 그 순으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돼가지고 마을이 잘 돼가지고 우리의 그 전통적인 것들을 지켜내고 좀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 순으름이 어떤 서로 도우는 거. 서로 도움. 네. 쉽게 해서 상부상조. 네. 뭡니까? 옛날 초가지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부 그 초가지붕 짚을 때는 마을에서 다 모아서 새끼 꽂고 그다음에 눌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마을 사람들 공동체 나와서 했거든. 어느 집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치우고 그렇게 해서 어우러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계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료다. 그 다음에 기계 모든 게 농약이다. 그렇죠. 다 되니까. 그렇죠. 결국 여러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옥의 구조도 그렇게 틀려지고. 그러면은 그 옛날에 서로 돕고 한 것들이 점점 뭐가 되는가? 공동체의식이 없어지고 개인화돼요. 개인화돼요.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거죠. 그럼 농촌의 원래의 맛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거기서도 인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금전적인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회가 자꾸 흉포화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왜일까? 그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이 크겠죠. 이게 그런 어떤 사람답게 살자, 인간답게 살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걸까? 옛날하고 비교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남 삼북 간의 어떤 그런 격차도 결국에는 이제 그 공동체 지역의 어떤 공동체 어떤 그런 복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또 뭐 자치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예전에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주는 제주의 특징이 있고 서귀포는 서귀포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가져감으로써 그 고장의 독특한 것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해요. 서귀포만의 제주시와 구별되는 서귀포만의 어떤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대정 쪽 안덕 대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밭농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 중심 해가지고 남원까지 해가지고 감귤농사.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가지고 표선 저쪽으로 해서 당근 농사나 그 다음에 수산업 쪽이나 이런 그쵸. 쪽으로 강하잖아요. 이제 그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하면서 그 산업 구조를 계속 잘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문계 고등학교도 다 대학 보내려고 하니까 없애버리고. 예전에는 그런 어떤 성산수고나 이런 것들이 강했죠.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해서 근데
산업화가 되고 자꾸 그냥 오픈되고 그러니까 그게 성산고도 성산수고에서 성산고로 바뀌어버리고 표선 상업고등학교에서 표선고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서귀포 서귀농고에서 산업과학고등학교로 바뀌어서 이제 뭐 물론 시류에 맞게끔 변화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기본의 지역의 강점을 키워낼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는 그건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이 뭐 되게 동질화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딜 가나 똑같은 교육이고. 그러나 전문계고등학교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학생들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부모들이나. 예, 점점 저 진로 직업 그게 강화돼 가지고 조금씩 변화되긴 하는데. 예. 이제 뭐 그런 교육의 일환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법륜스님 서귀포 강연에서 이제 한 학생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손을 딱 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점점 인구가 이제 줄고 있는데 서귀포가 이제 교육이나 경제적인 이런 좀 발전을 위해서 뭐 교육을 뭐 어쨌든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스님의 이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제 스님이 이야기하신 게 이제 서귀포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자연 경관 때문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집중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좋겠어요. 스님 이야기 말 들어보면. 그래서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구가 많이 늘고 뭐 산업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이제 이 서귀포 사람들이 제주시를 찾기보다는 서귀포를 찾기 위해서 제주를 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게 이제 공동체로 봐서는 좀 더 이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전라도와 경상도의 어떤 비교를 하고 싶어요. 자, 전라도는 녹색 혁명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네. 경상도는 산업화가 일어났던 거고, 구미, 울산, 포항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전라도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개발에 있어가지고 덜 관심을 가져서 살아온 곳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나 등등등등 해가지고 소외받았던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전라도가 오히려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들어오는 수입은 적지만은 물론 돈이 없으면 좀 고통스럽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온양, 울산, 포항, 부산, 구미 드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어떤 노동의 대가에 가지고 요구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대도시 투쟁이고 그 투쟁이 잘못되면은 파업해가지고 힘들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은 노동답게 그 행복스러운 노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는 거고. 하지만은 수입에 있어서는 당장 눈에 띄게끔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과연 어느 것이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90년도 초에 신태인 쪽에 가서 유기농 그 교육을 2년 동안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앞으로 이 녹색 그 도시로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지금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심축을 잡아가지고 김천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직 FTA나 이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격은 많겠지만은 예. 그래도 기후변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그 흐름에 봐가지고는 그게
앞으로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농업.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은 개발하면 다 뺏겨요. 터전이 없어져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터전이 없어지면은 그 이야기 하던데. 예. 우리는 뭡니까? 종사자밖에 안 돼요. 주체적인 행동을 못 해요.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비교가 우리하고 비교하고 맞을지만 좀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또 다른 불만이 있고 투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산물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안 좋은 쪽이지만은 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평화스러웠다고 했을 경우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서귀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70년대 그 전라도에서 이주를 해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한 그 타 지역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제주시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뭐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도지사 선거 때나든지 요럴 때 이제 세 개의 이제 어떤 그 그룹에서 이제 호남 향후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서귀포 시내에 또 그런 분들이 상권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잡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많이 그분들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부지런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정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 분들이 최근에 이주해오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이미 이제 한 30년, 40년 정도 제주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그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길지 모르겠지만, 세력이나, 그런, 존재해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뭐, 제주에 원래 이제 나고 자라신 분으로서 뭐 그런 분들 보면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 그분들이 그렇게 세력화되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사회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사실 밀감 산업이 지금 손 없이 막 하는데 그분들 손에 의해서 전부 살아났거든요. 그런 공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농장에서 인부들 많이 이적을 했다고 거기서 하더라고요. 이제 관리사 짓고 창고 짓고 관리사에 살아서 그 자식들이 지금 곳구석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 학교 다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주변에도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속에 동화가 됐다는 거죠. 네? 우리도 또 그쪽에 동화가 돼야 되고 이게 사람 사는 그런 그래서 그게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죠. 그렇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앞으로의 이주할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요즘 온라인도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 조직 속에서 조금 일찍 뵙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민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일찍 네트워킹 한다면 지역에서 이제 동화되고 지역에 또 기여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와서 자기만 이렇게 기괴해가지고 하면 외로워. 그렇죠. 그거는 절대 권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가서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별장을 짓거나 아파트를 사가지고 부지런히 골프 다니는 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내려와서 노동도 조금 하고 정원도 갖고 그다음 농사도 짓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와가지고 귀농해서 살려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하는,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 사는 거는 소통해야 만사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가장 중요해. 그걸 자기 얘기를 안 하면은 남이 이해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렵다, 좋다, 행복하다, 좀 이거 도와달라,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귀농교육. 그런 기회에 또 그들끼리 모임도 갖고, 그 다음 잘된 거는 더 남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공무원들 해가지고 아는 단체나 뭐 이렇게 하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인연이 뭐냐 이거야. 그걸 중시하고. 그쵸. 제주로 이주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주하려고 했었던 처음에 동기나 아니면 마음의 움직임,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죠. 지역에서 어쨌든 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뭐 제주시가 아니고 서귀포시로 이주를 또 해야 된다는 요런 어떤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뭐 서귀포시로 이주했을 때 뭐 좀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장점은 1차 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은 가감없이 이쪽으로 오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물론 습한 거 있지만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네. 물론 습한 게 있지만, 그 따뜻한 게 겨울에 2, 3개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온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겨울에 그냥 걸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쭉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서귀포든 어디든 간에 어떤 끈이 있어야 사람 사는 맛이 있지. 그쵸. 그게 없이는 좀 힘들다. 끈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거죠. 중요한 거는. 예. 직장이든 뭐든 간에 뭐 아무거나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1시간 10분이 넘어가네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주 서귀포에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또 우리 송영록 대표님 또 이사장님 또 조언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